Gatsby believed in the green light, the orgastic future that year by year recedes before us. It eluded us then, but that's no matter. Tomorrow we will run faster, stretch out our arms farther, and one fine morning, so we beat on, boats against the current, borne back ceaselessly into the past. 미국 소설의 마지막 문장 중 가장 유명한 문장 하나를 꼽는다면 저는 단연 이 문장을 꼽지 않을까 합니다. So we bet on, butts against the current, borne back ceaselessly into the past. 영문학을 공부하며 가장 먼저 접했던 작품들 중 하나인 스콧 피츠제럴드의 더 그레이트 개츠비. 하지만 위대한 개츠비의 마지막 문장은 저에게 아직 해석되지 않은 채 나와 있습니다. 문학을 재해석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면서도 재미있는 부분은 작품 속의 증거를 통해 어떤 문장이 의미하는 바를 고민하며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는 데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작품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같은 작품을 읽으면서도 그리고 같은 문장을 바라보면서도 해석하는 바가 달라지는 일이 종종 생기곤 합니다. 이는 문학의 세계에서 오히려 당연한 일에 가깝습니다. 문학에는 영원한 정답도 영원한 사실도 없기 때문이죠. 위대한 개츠비의 마지막 문장은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질문과도 같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작품을 읽고 난 뒤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리며 다양한 재해석을 내놓기도 하죠. 다양한 형식으로 재해석된 위대한 개츠비 중 우리에게 가장 유명한 작품은 아마도 베즈 루어먼 감독의 2013년작 영화 위대한 개츠비일 것입니다. 해당 영화 역시 원작 위대한 개츠비를 각색하여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린 작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2013년작 영화 위대한 개츠비는 작품의 메시지를 어떻게 재해석하였는지, 그리고 이것이 원작과는 어떤 차이를 가지는지 살펴보며 과연 위대한 개츠비의 마지막 문장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개츠비의 마지막 문장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독자들은 먼저 더욱 근본적인 고민에 잠기게 됩니다. 바로 작품의 제목인 더 그레이트 개츠비에서 나타나듯 과연 개츠비라는 인물이 위대한가에 대한 고민이 바로 그것입니다. 보통 많은 문학 작품들 속에서 더 그레이트, 위대하다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사용된 적이 드뭅니다. 오히려 반어적인 의미이거나 수식하는 것에 대한 조소에 가까울 때가 많죠. The Great Expectation, 위대한 유산 혹은 막대한 유산이라고 번역되는 찰스 디킨스의 작품 속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유산은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기에 막대하지도 그리고 위대하지도 않습니다. The Great Dictator, 찰리 채플린 감독의 영화 위대한 독재자에서의 독재자는 위대하지도 그리고 위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더 그레이트 개츠비에서의 개츠비는 과연 위대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앞서도 이야기했듯 이는 무척 어려운 질문입니다. 두 가지 해석이 팽팽하게 줄다리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위대하다는 단어는 개츠비를 위한 헌사인가 혹은 조소인가? 베즈 루어먼 감독의 영화는 첫 번째 해석을 따르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나타난 몇 가지의 장면은 감독의 해석이 붙여지거나 원작과는 다른 각색을 거치기도 하여 개츠비에게 붙여진 위대하다는 단어가 헌사로서 사용되었음에 당위성을 제공합니다. 이는 원작의 8장, 작품의 후반부, 닉 캐러웨이가 개츠비와의 마지막 인사로 건넨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였는가를 통해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닉 캐러웨이는 개츠비에게 They are a rotten crowd. You are worse the whole damn bunch put together 이라며, 즉 그들은 모두 썩은 인간들이야 라며 그들을 모두 합쳐도 자네만 못하다는 이야기를 건네죠.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건넨 유일한 칭찬이었다며 그에게 그 말을 건넨 것을 항상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입니다. 하지만 영화에서는 원작에서 쓰여진 한 문장을 이야기하지 않는데요. 바로 닉이 개츠비에게 건넨 그 칭찬이 유일한 칭찬이었던 이유가 드러나는 문장입니다. Because I disapproved of him from beginning to end. 닉은 개츠비의 행동에 처음부터 끝까지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었기에 그에게 당연하게도 한마디의 칭찬조차 건넬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영화에서는 이 문장이 삭제됨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해당 장면이 전혀 다른 뉘앙스로 전달되게 됩니다. 마치 닉이 개츠비를 칭찬할 만한 인물이라 생각하고 그에게 그 한마디라도 건넨 것이 다행이라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물론 원작에서 존재하는 저 문장을 고려하여 닉의 대사를 되짚어 보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츠비는 위대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 독백의 존재로 인해 독자들은 다시 한번 개츠비라는 인물의 양면성에 대해 고민하게 되고 닉의 칭찬이 단순히 개츠비를 향한 칭찬이 아닌
개츠비가 가진 유일한 칭찬거리인 순수한 이상에 대한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하지만 영화에서는 개츠비가 위대하다라는 결론을 어찌 보면 주장하기 위해 이러한 각색을 첨가하였고, 이는 원작을 읽고 개츠비의 부정적인 면모에 주목한 사람들에게 아쉬움을 남길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각색은 작품의 마지막 문장에서 등장하는 초록 불빛, The Green Light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드러납니다. 개츠비가 붙잡으려 했던 초록 불빛은 데이지와의 사랑이라는 본인의 꿈과 이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자신이 열망하는 것, 그리고 손을 뻗어 잡고자 하는 것이라는 의미 또한 가지고 있죠. 허나 독자들은 이것이 정말 손을 뻗을 만한 것인가에 대해서 원작인 소설을 읽고 나면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원작 소설에서의 개츠비와 데이지의 재회 장면은 이를 명확히 드러내는 장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저택을 둘러본 개츠비와 데이지는 비 내리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If it wasn't for the mist, we could see in your house across the bay. You always have a green light that burns all night at the end of your dock. 이어진 닉의 독백에서 알 수 있듯 개츠비의 대사는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곧바로 데이지가 개츠비에게 갑작스럽게 팔짱을 끼려 했음에도 개츠비는 그것보다도 자신이 했던 말에 더욱 집중해 있었으니 말입니다. 자신에게 커다란 의미를 지녔던 불빛 하나가 그 의미를 잃고 사라지는 순간 개츠비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하지만 영화에서는 이 장면을 보다 로맨틱한 장면으로 각색합니다. 개츠비는 소파에 앉아 자신에게 기댄 데이지에게 집중하고 있으며, 그렇게 자신에게 커다란 의미를 지녔던 불빛 하나가 사라지는 순간을 마치 허무한 순간이 아닌 오히려 자신의 로맨틱한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처럼 그려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죠. 이는 해당 장면의 앞선 장면을 살펴보면 더욱 두드러집니다. 바로 개츠비가 데이지에게 값비싼 셔츠를 뿌리며 데이지가 눈물을 흘리는 장면입니다. 원작에서도 영화에서도 데이지는 이렇게 아름다운 셔츠를 본 적이 없다며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텍스트로 묘사된 데이지의 눈물이 가지지 못한 돈과 물질에 대한 아쉬움으로 느껴질 부분이 크다면, 영화에서의 데이지의 눈물은 톰을 선택했던 자신을 향한 회한 같은 느낌으로 관객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렇게 원작에서의 데이지가 셔츠 더미에 파묻혀 눈물을 흘렸다면, 영화에서의 데이지는 개츠비의 품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표현되죠. 원작에서 나타난 데이지의 모습, 그리고 사랑의 형태는 과연 이 초록색 불빛이 손을 뻗을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는 반면, 영화에서 그려진 데이지의 모습은 개츠비가 줬던 초록 불빛이 손을 뻗을 가치가 있는 것이라 대답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원작을 읽고 난 뒤면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해석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빨리 달린다 한들, 손을 뻗는다 한들 그 초록 불빛이 손을 뻗을 가치가 없는 것이라면, 꿈을 향해 손을 뻗는 우리의 모습이 타락해버린 것이라면 우리는 그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는 것뿐일 테니까요. 그리고 어느 화창한 날 우리는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우리가 했던 일들이 실수투성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하지만 누군가는 개츠비의 삶 속에서 이상을 찾아 희망이라는 좋은 것을 찾아내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이상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달리려 노력하고 팔을 뻗으려 애쓰고 끊임없이 시간의 조류와 맞서는 상황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가려 애쓰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어느 화창한 날 우리는 그 불빛과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고요. 원작은 질문을 던졌고 해당 영화를 포함한 많은 재해석된 작품들은 대답을 건넸습니다. 허나 그 대답의 깊이가 원작이 건넨 질문의 깊이보다는 아무래도 얕게 느껴졌기에 사람들에게는 재해석된 작품들이 원작의 깊이를 담아내지 못하였다라는 평가를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즉각적인 메시지를 담는 것이 유리한 영화라는 매체의 한계점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도 생각하고요. 하지만 베즈 루먼 감독의 위대한 개츠비 역시 나름대로의 메시지를 관객들에게 전달했다는 점에서 어쩌면 위대한 개츠비의 마지막 문장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우리는 현재에 부딪혀 과거로 떠밀리는 것이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재에 맞서 앞으로 나아가려 애쓰는 것이니 말입니다. 릴라이시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